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양입니다. 올해 58세, 결혼 35년 차 며느리예요. 오늘 여러분께 제 인생에서 가장 드라마틱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35년간 시어머니와 시댁 식구들에게 호구 취급받던 제가 시어머니의 유언장을 본 후 시작한 완벽한 복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복수의 결과가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지금 큰형님은 저희한테 매달 임대료를 내고 있고 그토록 저를 무시하던 저에게 존댓말을 써요. 35년간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던 조카는 이제 저희에게 사업 파트너가 되어달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모든 것은 시어머니가 저에게 남긴 한 통의 편지에서 시작됐어요. 그 편지에 담긴 35년간의 진실은 정말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먼저 저희 가족 구조부터 설명드릴게요. 저는 김미양 58세이고 남편은 박민수 60세예요. 시어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고 시아버지는 제가 시집 오기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저희는 삼형제 중 막내 며느리예요. 큰형님 박대수는 65세, 큰형수 이영자는 63세이고 둘째 형님 박중수는 62세, 둘째 형수는 김정숙 61세예요. 그리고 막내가 제 남편 민수죠. 23살에 시집 올 때만 해도 정말 순진했어요. 시집 가면 가족들한테 잘해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거든요. 친정 어머니도 그렇게 가르치셨고요. 미향아, 시집 가면 무조건 시어머니 말씀 잘 듣고 형님들한테도 잘해 드려야 해. 그래야 평생 편하게 산다. 하지만 현실은 정말 달랐어요. 셋째 며느리라는 이유로 저는 집안에서 가장 낮은 서열이었어요. 큰집 며느리 영자 씨는 항상 종가집 며느리라며 위세를 부렸고 둘째 며느리 정숙 씨는 아들 셋 낳았다며 기가 샜죠. 그런데 저희는 아이가 없었어요. 결혼 10년 동안 정말 간절히 원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 때문에 시댁에서는 더욱 저를 하찮게 여겼죠. 제가 시댁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하나만 예를 들어드릴게요. 결혼 5년 차 되던 해 추석이었어요. 그날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제사 음식을 준비했어요. 20인분의 전, 나물, 국밥. 혼자서 다 했어요. 큰형님과 둘째 형님은 피곤하다며 늦잠을 주무셨거든요. 막내 동서 자네는 젊으니까 괜찮지? 우린 애들 키우느라 피곤해서 못하겠어. 그런데 제사가 끝나고 나서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역시 큰 며느리가 음식을 잘 준비했네. 정성이 가득해. 큰형님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셨는데 칭찬은 다 받으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억울해서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시어머니가 다 보고 계셨다는 걸. 35년 동안의 모든 불공평함을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일기로 기록하고 계셨다는 것도. 결혼 초기 10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아이가 없다는 이유로 온갖 구박을 받았거든요. 시어머니는 직접 말씀은 안 하셨지만 친척들 모이는 자리에서는 항상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큰 며느리는 애가 셋이나 되고 둘째 며느리도 애가 셋인데 막내는 왜 이렇게 늦을까? 그럴 때마다 정말 바닥으로 꺼지고 싶었어요. 병원도 몰래 다녔어요. 시댁에서 알면 더 구박받을까 봐서요. 특별한 이상은 없으신데요.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도 있어요. 스트레스요? 그럼 그렇죠. 매일매일이 스트레스였으니까요. 시어머니 기분 살피기, 형수들 눈치 보기, 남편 위로하기. 제 마음 돌볼 시간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런데 정말 견디기 힘들었던 건 친척 어른들의 말이었어요.
막내는 시집 온 지 벌써 몇 년인데 아직도 애가 없니? 남편한테 미안하지 않니?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정말 죽고 싶었어요. 내가 뭔 잘못을 했다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지? 싶었어요. 결혼 10년이 지나면서 저는 체념했어요. 아, 내 인생은 이런가 보다 하고요. 그때부터 정말 온전히 시댁을 위해서만 살았어요. 명절마다 음식 준비는 당연히 제 몫이었고, 시어머니 병원 모시기도 제가 했어요. 큰형님, 작은형님은 바쁘다는 이유로 거의 안 왔거든요. 동서 미안해. 우리는 애들 학원 때문에 바빠서. 나도 직장 다니느라 막내가 좀 해줄 수 있지? 항상 제가 시간이 많은 사람 취급이었어요. 아이가 없으니까 당연히 여유롭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데 저도 나름 일을 했거든요. 파트타임이지만 열심히 했어요. 그 시절 잊을 수 없는 일이 하나 있어요. 시어머니가 수술을 받으시게 됐을 때예요. 큰 수술이었는데 당연히 며느리들이 번갈아 가며 간병을 해야 했죠. 그런데 큰형님은 애들 때문에 못한다. 둘째 형님은 직장 때문에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3주간의 간병을 저 혼자 다 했어요.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낮에는 병원에서 간병하고 밤에는 집에 가서 집안일하고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퇴원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큰 며느리가 바빠서 못 온 게 미안하네. 막내는 시간이 여유로우니까 괜찮겠지? 그때 정말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론 체념이 됐어요. 아, 내가 아무리 해도 인정받지 못하는구나 하고요. 그런데 3년 전 저희에게 정말 큰 시련이 찾아왔어요. 남편이 하던 작은 사업이 완전히 망한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손님도 없고 임대료는 계속 나가고 결국 큰 빚만 남게 됐어요. 당시 빚이 8천만 원 정도 됐어요. 여보, 어떡하지? 이러다가 집까지 날아가겠어. 남편이 그렇게 절망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35년 동안 형들에게 눌려 살던 남편이 이제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형님들한테 도움을 청해보자고요. 35년 동안 시댁을 위해 헌신했으니까 이럴 때는 가족이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은 처음에 싫어했어요. 형들에게 고개 숙이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상황이 너무 절박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죠. 형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민수야, 우리도 여유가 없어. 애들 대학 등록금에 결혼 준비해. 내가 알아서 해결해봐. 둘째 형님의 반응도 똑같았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요즘 세상이 어떤데? 각자 알아서 살아야지. 그 말을 듣고 정말 화가 났어요. 35년 동안 저희가 시댁을 위해 한 일들을 생각하면 이럴 때 도와주는 게 가족 아닌가요? 그런데 한 달 후에 갑자기 큰형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민수야, 계좌번호 좀 가르쳐줘. 그때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한 달 전에는 그렇게 차갑게 거절하시더니 갑자기 왜 도와준다는 건지. 그리고 1년 전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일이 일어났어요. 친정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유가족분이시죠? 어머님이 새벽 3시에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께 마지막 인사도 못 드렸어요. 전날까지도 통화했는데. 미향아, 몸조리 잘해라. 시댁에서 고생하지 말고. 그게 어머니와의 마지막 대화였어요. 급하게 장례식장으로 달려가서 모든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시댁에 연락했죠. 여보, 시댁에 연락해서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전해주세요. 35년 동안 한 번도 걸은 적 없이
시댁일에 참석했던 저였으니까 당연히 시댁 어른들이 와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몸이 안 좋아서 못 갈 것 같다. 부의금은 알아서 처리해. 나도 감기 기운이 있어서 미안해. 두 아주버님들이 못 오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정말 귀를 의심했어요. 35년 동안 시댁 어른 장례식, 제사, 회가변, 돌잔치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제 어머니 장례식에는 아무도 안 온다고요? 장례식 3일 동안 정말 쓸쓸했어요. 친정 식구들과 친지들은 와 있었지만 사돈 쪽에서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미향아, 시댁 어른들은 왜 안 오시지? 몸이 다들 안 좋으신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부끄러웠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 후에 동네 아주머니한테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미양아, 너희 시댁 막내 삼촌 동거녀 어머니 장례식에는 시댁 식구들이 다 갔던데? 심지어 화환도 보내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 친정 어머니 장례식에는 몸이 안 좋다고 한 명도 안 오시더니 남의 집 일에는 그렇게 발 빠르게 가신 거예요. 그날 밤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어요. 35년 동안 뭘 하고 산 건지 정말 허무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봤어요. 58년을 살았는데 정작 저를 위해 산 시간은 얼마나 될까? 항상 남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그때 처음으로 가족들 앞에서 눈물을 보였어요.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나는 이 집안에서 뭐예요? 35년 동안 뭘 하고 산 거예요? 여보, 미안해. 내가 못나서. 남편도 울더라고요. 35년 동안 형들에게 눌려 살면서 아내까지 이런 취급받게 해서 미안하다고. 그때 결심했어요.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고. 뭔가 바뀌어야 한다고. 그래서 그해 추석에는 시댁에 가지 않았어요. 35년 만에 처음으로요. 여보, 그러면 안 돼. 당신 혼자 가세요. 저는 안 가겠어요. 시댁에서는 연락이 왔어요. 왜 안 오느냐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1년 후에야 저는 그 편지를 열어봤어요.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저에게 주신 편지였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6개월 전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차 한 잔을 두시고 막내야, 잠깐 이리 와봐라. 그날 밤 시어머니는 저에게 봉투 하나를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 편지는 내가 죽은 후에 열어봐라. 그전에는 절대 열어보면 안 된다. 1년 동안 그 편지를 열어볼 용기가 없었어요. 혹시 더 서러운 말이 적혀 있을까봐. 그런데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열어봤어요. 편지의 첫 문장부터 저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막내야, 35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내가 겉으로는 위에 형님들을 더 챙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내가 진짜 며느리였다. 뭐라고요? 나는 다 알고 있었다. 명절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20인분 음식을 혼자 준비하던 내 모습, 내 병원 갈 때마다 묵묵히 따라와 주던 것, 3주간 간병을 혼자 다 하던 것, 다 일기에 적어뒀다. 어머님이 일기를 쓰고 계셨다고요? 35년간의 일기 37건이 내 방 서랍에 있다. 그리고 내가 큰아들 대수한테 빌려준 돈 3억 원, 둘째 중수한테 빌려준 돈 2억 원. 이 모든 차용증과 계좌 내역도 함께 넣어뒀다. 3억? 2억? 그런 큰 돈을? 막내야, 이제 내가 이 집의 진짜 맏며느리다. 내 모든 재산은 너와 민수에게 남긴다. 통장도, 부동산도, 그리고 형님들이 빌려간 돈도 모두 받아내거라.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정말 온몸이 떨렸어요. 급하게 시어머니 방에 가서 서랍을 열어봤어요. 정말 있었어요.
37건의 일기장, 그리고 차용증들, 통장 여러 개. 어머님 일기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오늘도 막내 며느리가 음식을 다 준비했다.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뒤에서 험담만 했다. 정말 한심하다. 또 다른 날의 일기에는 막내 며느리 미양이가 3주간 간병을 다 했다. 다른 며느리들은 바쁘다는 핑계만 대고 막내만 고생을 많이 한다. 마음이 아프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차용증을 발견했어요. 나 박대수는 어머니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빌렸으며 연 5% 이자로 5년 내 상환하기로 한다. 2019년 3월 15일. 그제서야 알았어요. 1년 전 저희가 어려울 때 갑자기 큰형님이 돈을 준 이유를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형님들에게 동생 좀 도와주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3억을 빌리고도 저희한테는 고작 500만 원만 주셨던 거예요. 마치 자기 돈인 양. 그날부터 제 진짜 인생이 시작됐어요. 35년간 무시당한 며느리에서 이제는 채권자가 된 거죠. 여보, 변호사님께 연락드려요. 정식으로 채권 행사를 해야겠어요. 그리고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5년 약정 기간이 지났으니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4억 원을 30일 내에 상환하라고요. 재수 씨 무슨 이야기예요? 그 돈은 어머니가 그냥 주신 거 아니야? 큰아주버님, 차용증이 있어요. 어머니께서 35년간 일기도 써두셨고요. 법적으로 문제없이 진행할게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형님들은 돈이 없으니까 부동산을 팔 수밖에 없었어요. 그중 일부는 저희가 헐값에 인수했고요. 지금 큰형님은 저희 건물에 세를 들어 살고 계세요. 매달 임대료 300만 원씩 내면서요. 그토록 무시하던 막내에게 임대료를 내고 있어요. 큰형님은 이제 저에게 존댓말을 쓰세요. 막내 동서, 이번 달 임대료 조금 늦어도 될까요? 하면서요. 35년간 시어머니를 오해했어요. 시어머니는 다 알고 계셨고 다 기록해 두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정의를 세워주셨어요. 이제 저는 60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처음으로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더 이상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여러분,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지켜보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선한 사람이 늘 손해만 보는 것은 아니에요. 언젠가는 반드시 보상받는 날이 와요. 35년 차 며느리의 복수는 이렇게 완성됐어요. 복수라기보다는 정의의 실현이었죠. 시어머니가 마지막에 주신 선물이었어요. 지금 이 순간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반드시 보상받는 날이 올 거예요. 35년간 참고 견딘 제가 증명해 드렸으니까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방커피 채널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